예, 안녕하십니까. 그 서울 머천다이닝 컴퍼니의 이제 이주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걸 소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5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캐릭터 쪽 라이센싱을 해왔습니다. 주로 해외 거를 국내에서 팔고 또 국내 거를 해외에 파는 일을 해왔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은 뭐 그 주로 그 장기적인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롱텀으로 가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캐릭터를 여러 캐릭터를 봐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나이가 꽤 됐는데 제가 1987년도에 저희가 UCC에 가입을 했죠. 저는 1989년도부터 그러니까 8년도부터 제가 디즈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즈니에서 7년 일하다가 출판 쪽을 일하다가 디즈니에 독립을 해서 제 회사를 차려서 지금 24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캐릭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선택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건 상업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트렌드를 읽었던 게 가장 순수한 게 가장 상업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 캐릭터를 구매를 할 때 단지 디자인적인 구매를 하거나 일시적인 뭐 어떤 하나의 팩터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가진 스토리,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직접 사서 집에 가서 자기와 동질하는 캐릭터를 즐기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캐릭터를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늘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캐릭터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캐릭터를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이거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많죠. 재밌는 거, 예쁘네. 예쁜 거는 뭐 저희가 미스 유니버스를 라이센스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문학적인 요소입니다. 아까 제 앞에 연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에서도 왜 출판 쪽이 계속 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이제 그 프랑스나 유럽 쪽은 그 이야기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30년, 50년, 100년이 갑니다.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는 90년이 넘을 수도 있고 무민처럼 77년이 넘을 수도 있고 보노보노처럼 뭐 30년, 그 다음에 미피처럼 66년이 넘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 장기적인 캐릭터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좀 생뚱맞겠지만 저는 그게 문학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선정할 때 마치 그 예전에 그 비교 문학자들이 선택하듯이 텍스트가 뭐지? 어디 있지? 라고 먼저 보고 읽습니다. 그거를. 스토리가 재밌나? 그래서 일단 그걸 보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죠. 뭐 피터 레빗이라든지 푸라든지 뭐 미키 마우스도 있고 피너츠라든지 뭐 앙팡만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저런 캐릭터들은 롱텀 캐릭터로 뭐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요소를 중시했기 때문에 구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한테, 애가 커서 또 부모한테, 예를 들면 위니 더 푸를 쓴 알렉산더 밀런이 자기 아들인 크리스토퍼 로빈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글을 썼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디즈니에다가 또 내고를 해서 캐릭터를 팔았고요. 디즈니는 아직까지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롱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스토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문학에서 말하는 모티브가 아니라 모티프라고 합니다. 화소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이야기와 변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피터 레빗이 그,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하는 얘기라든지 푸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뭐 이오르라는 그 당나귀는 왜 남들이 기쁠 땐 내가 슬프고 내가 슬플 땐 남들이 기쁜지 항상 고민하는 캐릭터고요. 그런 모티프들이 재미있는 요소가 구전되면서 장기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이제 뭐 거기서 시작을 해서 문학적인 요소가 완성이 되면 OSMU로 뻗어나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 없이 그걸 가지고 뮤지컬을 할 수도 없고 뭔가를 이제 예를 들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고 뭐 테마파크도 사람들이 테마파크라는 공간이 거기 가서 캐릭터를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가진 스토리를 연상하면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핀란드에 무민 그 테마파크 있습니다. 무민 월드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민 스토리에 나오는 거를 예를 들어 7권의 책이 있고 총 토탈 8권의 스토리북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연상하면서 테마파크를 즐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OSM으로 확장하기 제일 좋은 게 이제 문학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문학적인 요소는 어떤 기업이나 집단이 창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골방에서 만드는 거죠. 개인이 어떤 창작이 어떤 상상력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캐릭터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의 창작 의도를 그리고 창작적인 모티프를 기업이 중시해주고 그걸 이제 상업화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한국 캐릭터를 그 해외 쪽에 많이 팔았으면 하고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북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해요. 한국 캐릭터를 제가 좀 사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이 우리처럼 스테레오타입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흑백 논리라든지 뭐 그런 저희는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일 수밖에 분단 국가에 살아왔고 굉장히 착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 캐릭터들은 스토리나 예를 들면 뭐 노벨 박사님 얘기도 하는데 한국 캐릭터의 가장 스토리의 특징은 다 선합니다. 도덕적이고 그건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MZ 세대들은 되게 뛰어난 게 저희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게 그런 탈리 이념적이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세상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대가 지금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캐릭터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예로서 이제 스토리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캐릭터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민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야 이게 국내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캐릭터인데 어떻게 시작하지?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얘기가 맞습니다. 이게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해도 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출판사를 찾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찾는 일을 했는데 저도 그 무민 책이 이제 총 8권인데 본의 아니게 그 책을 전부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나오는 나무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잘못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것들이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거. 그래서 저희가 출판을 해서 상품화하는 데까지 기다리는데 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6년이 걸려서 이제 2014년도에 런칭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2018년도가 됐을 때 상품이 SKU를 한 2만 개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한 55개 업체가 2만여 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캐릭터나 이런 거 그 구매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 스토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라는 게 캐릭터 자체가 이제 그 뭐 저런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여러 형태가 있죠. 주인공들은 왜 캐릭터 속에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평면적인 인물인가? 왜냐하면 평면적인 인물은 계속 하나의 성격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 평면적인 성격의 그 주인공 캐릭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입체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저게 예를 든 거는 이제 그 예전에 포스터라는 사람의 문학이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실제 문학적인 텍스트를 쓸 때 캐릭터부터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문학을 뭘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캐릭터를 이제 하나를 만들면 저희가 이제 그 캐릭터를 뭐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1928년도에 나왔는데 미키마우스 처음에 28년도에 나왔던 눈동자를 보면 파이컷 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눈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토리는 변하지 않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그 평면적인 인물성을 계속 끌고 가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시대별로 트렌드별로 나눠 이게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디즈니라는 회사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모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은 사후 70년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법인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28년도 거를 40년도, 7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 디자인을 변경시켜주면 디자인 변경을 시킨 때로부터 또 70년 보호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상표 등록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하면 영원히 그 영속될 수 있듯이 저작권도 영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의 트렌드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국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둘리나 이런 되게 좋은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시대별로 변천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해 줬느냐. 예를 들면 매년 유행색이 나오는데 세계 유행색을 트렌드를 따라서 유행색에 따라서 캐릭터 색깔을 바꿔주고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캐릭터를 장기화 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문학이 예전 저희 한국 문학과 많이 달리 요즘 굉장히 자유롭고 선과 악의 구별도 많이 없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문학이 갖춰야 될 요소를 되게 훌륭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 저희 세대보다 이제 잘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1990년도에 디즈니에 근무할 때 본사에서 저한테 질문이 하나 왔어요. 뭐가 왔냐면 한국 문학 중에서 캐릭터화해서 라이센스 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디즈니는 그 상업적으로 잘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백설공주가 1938년도에 이제 디즈니로부터 채용이 돼서 라이센스를 해왔고 알라딘이라든지 뮬란이라든지 뭐 여러 뭐 그 저걸 캐릭터를 하면서 5대양 6대주 캐릭터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마치 EPL 그러니까 영국 그 축구팀에서 뭐 예를 들면 박지성을 아주 축구를 잘해서라기보다도 아시아 쪽에 마케팅을 확대할 수가 있죠. 아시아 선수 몇 명만 기용하면 그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5대양 6대주 그를 스카우트하듯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뒤져서 하다 보니까 삼국유사편에 연호랑 세원녀가 있더라고요. 연호랑 세원녀 편이 되게 재밌었는데 채택이 안 됐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어디 있느냐, 텍스트가 있느냐라고 그걸 찾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 그걸 이제 좀 잘하고 있고요. 소비 자체도 굉장히 현명하게 소비를 하죠. 소비도 예를 들면 뭐 바이코트 한다 그러죠.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넣어서 가치도 이제 주고받는 세대가 됐고요. 저희처럼 뭐 어떤 그 싼 게 좋고 뭐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미닝아웃도 따지게 되고요. 소비 패턴도 본인들이 끌고 가면서 유도시켜서 소비 시장을 끌고 나가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물건이 나오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있냐면 소비자 좀 안 좋은 편으로 소비자들 길들이기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끌고 가면 따라오는 되게 좋은 특성이 있고 또 요즘 MZ 세대는 이제 SNS 세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뭐 바이콧을 더 미닝아웃 같은 걸 자기들이 SNS 퍼뜨려서 소비를 스스로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국내 캐릭터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쪽에 그 캐릭터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뭐 프랑스 예를 들면 갈리마르라는 출판사가 있으면 갈리마르의 주네스라는 출판사에 아동 책이 나왔으면 야 이거 캐릭터로 될 것 같은데라고 예를 들면 볼로냐 북페어 같은 데 가면 아 이거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 하면 거기에 누가 보이냐면 애니메이션 회사, 게임 회사, 뮤지컬 회사들 여러 와서 서로 투자를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한국 캐릭터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어느 창작 집단이 아니라 어느 법인이나 회사가 이건 내가 할 거야, 내 거야라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스토리가 아니라 뭐 게임으로 개발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뭐 하나의 이제 자기가 이제 끌고 가는데 이 협업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출판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출판사가 있어요. 그 개인들이 컨소시엄을 하지 못하면 고단사나 성악관 같은 데서 앙팡만이나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 책을 내고 투자사라도 나서면 그 투자사에 여러 뭐 애니메이션 회사, 뭐 도에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투자자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마더굿즈라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출판사예요. 출판사가 그 컨소시엄을 흐트러지지 않고 전체적인 큰 돈이 돼서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줍니다. 이제 그것도 앞으로는 저희 그 한국에서는 MZ 세대는 잘 할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니까 나만 할 거야가 아니라 어차피 창작은 개인의 창작물입니다.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 OSM을 키우면 누구든 키운 사람들의 뭐 공이 동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그걸 또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캐릭터 이제 뭐이 본인들이 힘들면 이걸 또 라이센스나 에이전트가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는 해외 쪽도 에이전트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내에서 잘 되는 건 해외에서도 또 스토리가 먹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외에서 라이센싱을 하고요.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홍콩이나 라스베가스 쇼나 영국의 그 브랜드 라이센스 쇼 같은 데 가시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이센싱 업계도. 라이센싱 업이라는 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있지만 그걸 상업화해서 제품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하면서 로열티를 하면 또 그걸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장이 큰 것 같지만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너지를 만들어서 누군가 출판사나 라이센스 에이전트가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면 한국의 어떤 젊은 친구들도 아주 작은 그 창작자들도 세계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도형화 해봤는데요. 뭐 크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걸 도식화 시켰는데 뭐 굳이 왜 도식화 시켰냐면 이 라이센싱 사업이 이게 이제 저렇게 도식화 시키지 않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가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스토리를 창작하는 사람이 이제 창작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OSM을 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해외 시장까지 나간 다음에 그걸 다시 분배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예를 들면 이제 토베 한슨처럼 무민이라는 작가처럼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뭐 한꺼번에 창작이 가능하거나 비아트리스 포터처럼 피터 레빗의 글 작가이면서 그림 작가이라면 뭐 천국 같은 일이 꿈 같은 얘기겠죠. 유럽은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글 작가가 그림도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직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8살짜리가 그림을 그려서 기고도 하고요. 뭐 그런 일이 흔히 있는데 뭐 저런 경우도 있죠. 뭐 알렉산더 밀런처럼 뭐 본인은 글을 되게 잘 쓰는데 그 셰퍼드라는 굉장히 투명한 뛰어난 화가를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한국 여태까지 특징이 뭐였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림 그리니까 내가 스토리도 써야 돼. 근데 영역이 다 틀립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음악도 할 수 있나요? 또 그분이 또 드라마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전부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 컨소시엄과 전문적인 능력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회사 하나가 이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국내 작가하고 저도 협업도 했는데 그분이 그림 그리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절에 가셨냐 그랬더니 본인이 스토리를 쓰겠다는 거였었는데 근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훈련을 받은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분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OSMU 쪽을 하게 되면 이제 관계기관에서는 뭐 예를 들면 OSMU를 갈 때는 요즘 뭐 지원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MZ 세대는 저희보다 더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서 시너지 마케팅을 해서 해외 시장까지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굉장히 당연한 거를 강연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는 어떤 캐릭터나 컨텐츠가 나아갈 때 서로 전문적인 집단끼리 시너지를 해서 협업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이로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